안녕하세요. 아름중학교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중학교 최희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에 변화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미술 강론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두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변화된 미술과 교육과정,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디지털 기술 발전이 도래하면서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에서 학습자의 주도성과 기초 소양, 공동체 역량 함양과 같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단순한 지식보다 학습한 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습자의 역량이 중요해졌고, 이러한 역량을 학교에서 키울 수 있도록 교수학습 평가체제에 대한 구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에 대한 필요로 학습자의 개별성과 성향을 고려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진로 연계 교육의 도입과 고교 학점제 등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 세 가지를 잘 갖추어 미래사회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총론의 이러한 내용이 미술과 강론에도 적용이 되어서 미술과 강론에도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였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생태 감수성 함양, 공동체, 민주시민 자세, 디지털 매체 및 도구 활용, 진로와 연계, 삶과 연계한 수업, 과정 중심 수업, 개개인의 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내용체계에서 핵심 아이디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통합하여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을 관통하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진술한 것입니다. 핵심 개념 및 목표와는 다르고 학습자가 영역의 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교과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구조화하였습니다. 내용 요소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세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세 범주 중 지식 이해는 교과 학습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 지식과 그것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과정 기능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되는 사고 및 탐구 과정과 미술 교과 고유의 절차적 지식입니다. 가치 태도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의미 있고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입니다. 교과 내용과 사고와 탐구 과정, 가치 태도 측면의 중요성까지 드러냄으로써 역량 함양을 위해 세 범주의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학습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과 개정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는 미술교과 영역, 역량, 목표를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점은 첫 번째, 내용체계의 용어입니다. 2015 개정 미술교과 영역에서 체험, 표현, 감상 중 체험 용어가 지닌 포괄적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료화 요청을 수용하여 미적 체험으로 수정함으로써 미술교과의 정체성 및 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교과 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인간상 및 역량과 연계하여 심리적 감성 역량, 창의 융합 역량, 시각적 소통 역량, 정체성 역량, 공동체 역량을 미술과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미술과 역량에 있던 창의 융합 능력과 시각적 소통 능력은 변화되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심리적 감성 역량, 정체성 역량, 공동체 역량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교과 역량을 토대로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미술문화 창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 요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험이 미적 체험으로 바뀌었고 범주가 지식이해, 과정기는 가치 태도로 나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는데 삶과 미술의 관계,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하기, 미술과 다양한 분야 연결하기, 환경에 대한 감수성, 다양한 문화 존중에 대한 것들을 미적 체험 영역에서 기르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 영역에서는 미술 표현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표현 과정에서의 주도성과 성찰, 타인의 작품 존중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상 영역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과정 기능 범주에서 경험을 삶과 연결하기, 가치 태도의 범주에서 미술의 다원성 존중,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취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은 앞에서 본 내용과 같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범주로 되어 있는 각 내용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합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식 이해 범주의 1번 내용과 과정 기능 범주의 4번 내용이 결합되어 표현 영역의 첫 번째 성취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정 기능 범주의 5번 내용과 가치 태도 범주의 8번 내용이 결합되어 두 번째 성취 기준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성취 기준이 각 영역의 내용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영역별 성취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의 내용은 기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총론의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용어들이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시각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총론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초록색 부분에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찾고 융합 방안을 모색하는 두 줄의 내용이 마지막 한 줄로 들어갔고 직업에 관한 내용은 삭제가 되었고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 소통, 삶과 미술의 관계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표현 영역에서는 주제 탐색, 계획, 의도 반영 등 두 줄의 내용이 첫 번째 한 줄로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부분에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 방법, 표현 매체 등 효과적인 표현이 세 번째에 한 줄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디지털 매체가 포함되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하는 부분은 주도적, 도전적으로 실험하고 작품에 적용하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타인의 작품을 존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용이 감상 영역이 아니라 표현 영역에 새롭게 들어가 있고요. 표현 과정에서 경험을 성찰,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한 해석 등의 내용은 그대로 담겨 있고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시 기획 내용은 삭제가 되고 다원성을 존중, 경험을 삶과 연결, 공동체 문화의 기여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의 성취 기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 아래쪽에 성취 기준 해설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과 비슷한 일종의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눈에 띄는 용어들만 짚어보겠습니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발견, 비판적으로 판단, 생태 감수성 함양, 존중하는 태도, 함께 공존. 표현 영역에서는 맞춤형 학습, 주도적 선택, 디지털 도구 사용, 자연과 공존, 지속 가능한 환경, 환경 문제, 공동체 의식. 감상 영역에서는 삶과 연계, 개방적이고 포용적, 디지털 매체, 비판적 선택, 자연과 공존, 지속 가능성, 생태 감수성 함양, 공동체,
사회 문제, 경청, 수용, 민주 시민의 자세 등 이렇게 총론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비슷한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방향과 방법,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의 방향이 합쳐서 2페이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7페이지 정도로 내용이 확 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하시고 평가를 시행하실 때 알아두실 부분이고 수업은 평가와 함께 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학습 방향입니다.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엄선하고 깊이 있는 미술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를 연계할 것,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업을 고려할 것, 디지털 환경, 디지털 매체,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고려할 것, 진로와 연계한 수업,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 생태 감수성 등 범교과 주제를 도입, 온라인 미술관 전시를 활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삶과 연관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학습자 주도성, 개별화, 맞춤형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디지털 기반 수업, 진로와 연계한 수업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수업 방법에서는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등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평가의 방향 보겠습니다.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범주의 내용이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포괄한 피드백, 맞춤형 피드백, 원격 수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평가 방법을 계획한다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 보시겠습니다.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 중심의 일회성 평가를 지향하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 과정과 결과를 고루 평가하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교육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고루 평가할 것, 다양한 학습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점, 학생 참여 중심 평가 방법을 운영하고 다양한 학습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강론의 개괄적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크게 2가지 정도 질의응답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강론 전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하실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취 기준을 설정하실 때 내용 요소인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결합하여 재구성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학습을 계획하실 때 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엄선하고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세 범주를 연계하여 수업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술과의 고유 영역을 지키되 추가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 학습자 주도성을 반영한 개별화, 맞춤형 수업, 두 번째, 디지털 매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세 번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네 번째, 삶과 연계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 수업,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업과 마찬가지로 평가도 중요한 부분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에
평가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수학습 계획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서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세 가지 범주가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결과 중심의 일회성 평가를 지향하고 되도록 과정 중심 평가를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원격 수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평가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학생 참여 중심 평가 방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미술과 강론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